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유괴살인 사건 중 무척 유명한 사건이다. 피해자 아동의 길고 독특한 이름과 특히 범인이 임산부라는 점으로 사회에 깊은 충격을 준 사건이자 언론에서는 거의 박빛날이 내지는 박날이라고 줄여 불렀는데 가끔 빛날이 박초롱이라고 할 때도 있었다. 7년 전 곽재은 유괴살인 사건과 같이 낯선 여성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다. 1997년 8월 30일 범인 전현주는 서울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버거킹에서 콜라를 마시며 서성이던 도중 영어 학원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박초롱 빛나리를 부술려서 소품 제작실 겸 창고로 사용하던 사당동 지하 창고로 유인 및 유괴하였다. 그리고 당일 저녁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부모에게 공중전화를 통해 2천만 원의 몸값을 요구하였다. 전현주는 첫 번째 협박 전화를 한 뒤 수면제를 먹였으며 울면서 집에 보내줄 것을 애원하는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으며 시체는 창고에 유기했다. 유괴 다음 날 전현주는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상에서 말한 액수의 금액을 준비하고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던 중 발신지 추적으로 들이닥친 경찰의 검문에 걸렸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지 9분 만에 신속하게 전현주를 포위했지만 커피숍에 있던 13명의 사람을 검문하다 임신 8개월 상태인 전현주가 설마 범인이겠느냐며 놓아버리게 되었다. 심지어 엉터리 몽타주까지 만들어내 전국에 뿌려댄 탓에 10만 장의 종이가 휴지 조각이 됐다. 현장에서의 체포는 결국 실패했으나 대신 차선책으로 상기된 카페에 있던 13명 모두에게 형사들을 미행으로 붙여 조사했고 전현주가 용해선상에 있었기에 경찰은 이미 집 주변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를 지켜보며 의아해한 전 씨의 아버지가 9월 11일 경찰에 자신의 딸이 범행 직후인 9월 1일부터 가출 상태임을 알렸다. 또 경찰에게 협박범의 목소리가 자기 딸의 목소리라고 증언했다. 결국 통화 내역으로 꼬리를 잡힌 전현주는 9월 12일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검거되었다. 결국 전현주의 부모가 신고했는데 자신의 딸이지만 어린이 유괴 살해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기에 부모들도 결국 등을 돌리고 만 것이었다. 검거 당시 전현주는 임신 상태였으며 그해 2월에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다고 한다. 전현주는 사치와 낭비벽이 심한 터라 결혼 후 3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유괴를 계획하게 된다. 검거 후 범인은 자술서에서 검찰에 검거되기 전 부모가 자신에게 5번이나 자살을 권유했다고 썼다. 범인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극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다. 진술 도중에도 증언을 번복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공범의 존재를 주장하는 등 동정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죄질을 낮추고자 온갖 이유를 동원해 변명하려 애썼다. 이때 공범이 있다는 진술이 언론을 타면서 뉴스에서 공범에 의한 2차 피해를 경고하기도 했으며 끔찍한 범죄를 도와준 공범들의 존재를 믿었으나 얼마 후 임산부의 단독 범행이라는 게 다시 밝혀지며 사회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서울지검은 진술조차 거짓을 반복하는 전현주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며 53세인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이런 극단적인 사회적 쇼크를 준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양형에 하는 때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에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받았다고 한다.